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호흡계통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폐쇄질환과 제한질환, 순환장애 질환과 가슴막 질환, 종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 학습 정리를 해볼까요? 상부기도는 비강에서 후두까지를, 하부기도는 기관에서 폐까지를 이릅니다. 늑골, 척추, 견갑골로 구성된 것은 흉곽이에요. 흉추, 갈비뼈, 흉골, 횡격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공간은 흉강입니다. 부비동염은 주로 위턱굴, 상악동에서 주로 일어나고요. 심한 두통이 생기는 것은 이마굴 감염시입니다. 후두 부종의 일종으로 인해 기도 폐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은 후두계염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개 짖는 듯한 기침이 특징인 질환은 후두기관지염 크루프입니다. 폐엽의 거의 전체를 침범하는 폐렴을 엽성 폐엽, 대엽 폐렴이라 하고요. 소엽을 단위로 한 염증 병터가 발생하는 폐렴은 소엽 폐렴입니다. 국한된 폐실질 영역에 고름이 생기는 염증 질환을 폐고름집이라 하고, 폐실질에 괴사가 일어난 경우를 폐계저라고 합니다. 결핵균에 노출된 적이 없거나 결핵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결핵을 1차 결핵이라 하고, 투베르클린 반응에서 양성을 나타냅니다. 핵심 병리학 용어입니다. 만성 폐쇄성 질환,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라 하고요. 만성 기관지염은 Chronic Bronchitis, 기관지 천식은 브론키알 아스마, 기관지 확장증, 브론키եկ타시스, 폐기종, 폐공기증, 엠피제마, 폐부종, 풀무너리 이데마, 폐색전증, 풀무너리 엠볼리즘, 혈액가슴, 혈흉이라고도 하죠. 헤모소락스, 기흉, 공기가슴증, 뉴모소락스입니다. 우선 폐쇄질환과 제한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라고 하죠. 이거는 말 그대로 풀어보았을 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질병은 어떤 병일까요? 말 그대로 obstructive, 폐쇄가 원인이 되어서 폐에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인 기관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폐포 등에 문제가 생겨서 막히거나 협착이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폐기능 검사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뱉는 것이 힘들어지는 공기 배출의 장애가 나타나고요. 만성 질환으로 한 번 망가진 기도는 치료를 해도 예전 상태로 완벽하게 돌아가기 어려운 비가역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질환에는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등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정상폐는 공기가 적당하게 들어있는 검게 보이는데요. COPD 환자의 경우 폐에 공기가 가득 차 있어서 정상보다 훨씬 더 검고 길쭉하게 보입니다. 옆에 그림은 이제 폐기종을 그린 것인데요. 폐 속에 있는 폐포들이 터져가지고 커다란 공기 주머니가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폐포들이 터져서 커다래졌죠. 공기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탄력이 없어져서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하고 고여있게 됩니다. 폐에 공기가 너무 많이 차서 팽창하다 보면 아래쪽에 있는 가로막을 눌러버려요.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둥근 모양이어야 할 가로막이 평평하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만성 기관지염, 크로닉 브론카이티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관지염은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서 가래와 기침이 끊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만성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증상이 계속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 기준은 가래 섞인 기침이 1년에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되고, 이런 상태가 2년 연속 반복으로 나타날 때 만성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기관지가 외부의 나쁜 자극을 계속 받아서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주로 흡연, 대기오염, 분진, 미세먼지 등이 원인 물질이 되고, 이런 자극 때문에 기관지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점액이 과잉 분비되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증상은 만성적으로 가래를 끓고요. 기침이 계속 나옵니다. 가래양이 하루에 수 밀리리터에서 수십 밀리리터까지 나올 정도로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가래로 점액성이지만 감염이 합병되면 고름이 됩니다. 가래가 기도를 막으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호흡이 빨라지고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가 쌓여요. 그리고 심하면 입술이나 손톱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병이 오래되면 폐가 아예 파괴되는 폐기종과 협쳐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폐 기능이 크게 떨어져 일상생활에도 산소통이 필요할 정도로 숨이 찰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지 천식, 브론키알 아스마입니다. 천식은 예민해진 기관지가 때때로 좁아지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병이에요. 기관지에 만성염증이 있어서 항상 부어 있어요. 따라서 항상 기관지가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자극이 먼지나 찬 공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기관지를 둘러싼 근육이 수축되면서 꽉 조여들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액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게 가래예요, 가래. 이는 좁아진 길을 더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해요. 기관지가 좁아지면 공기가 지나가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숨을 내뱉을 때 쌕쌕거리는 천명, 휘징 소리가 들리고요. 숨을 들이마실 때보다 내뱉을 때 호기에 호흡곤란이 더 심해지는 호기성 호흡곤란을 동반하게 됩니다. 천식은 어느 한 가지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가족 중에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꽃가루라든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할 수도 있고요. 대기 오염이나 담배 연기,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 심한 스트레스 등등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돼요. 증상을 보시면 호흡곤란이 가장 중요한 증상인데요. 특히 숨을 내쉴 때 힘이 들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또 숨 쉴 때마다 휘파람 같은 쌕쌕거림, 천명음이 발생하게 돼요. 발작은 환절기에 많고요. 주로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작이 심해지면 누워있는 것보다는 상체를 앞으로 구부린 자세를 취하는 게 좀 더 편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앉아 숨쉬기, 기좌호흡, 올소프니아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관지 확장증, 브론키եկ타시스인데요. 이 병은 기관지가 탄력을 잃고 축 늘어져서 노폐물이 고이고 염증이 반복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공기 길인 기관지는 원래 탄력이 있어서 늘어났다가도 금방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기관지가 한번 늘어나면 원래의 팽팽한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늘어난 부위는 마치 움푹 팬 웅덩이처럼 되어서 가래와 세균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은 기관지가 비가역적으로 확장된 상태다. 원인은 반복적인 기관지 감염. 그림을 보시면 정상 기관지에는 매끈해요, 그죠? 여기 확장해서 보시면 이 선모가 있어요. 이 선모가 빗질하듯이 가래를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기관지 확장증을 보시면 기관지 벽이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그리고 선모가 없어집니다. 선모가 없어져서 가래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확실히 여기 에어웨이가 좁아져 있죠. 여기 전체가 에어웨이인데 공기가 통하는 길인데 여기는 요만큼이에요. 여기에 끈적끈적한 가래가 얘들이 가래예요, 그죠? 가래가 가득 차서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즉 기관지 자체는 확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점액이 가득 차 있어서 실제로 공기가 통과하는 좁아져서 숨이 차고 기침 가래가 계속 나는 병입니다. 증상은 고인 가래 때문에 기침이 계속 나고 세균이 번식하면서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컵에 담길 정도의 많은 양의 고름 가래가 나오고요. 늘어난 기관지 주변의 혈관이 터지면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객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손가락 끝이 뭉툭해지는 곤봉손가락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폐기종과 무기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두 질환은 폐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폐기종, 엠피제마입니다. 폐기종은 폐 속에 있는 작은 공기주머니인 허파가리에 벽이 파괴되어서 작은 주머니들이 합쳐져서 커다란 주머니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노화와 함께 빈도가 증가하고요. 흡연과 대기오염, 직업적 인자, 만성기관지염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증상은 폐가 탄력을 잃어서 숨을 들이마시는 건 되지만 공기를 내뱉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폐 안쪽으로 공기가 계속 갇히게 돼요.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폐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겠죠. 그래서 환자의 가슴이 항아리처럼
앞뒤로 두꺼워지는 술통형 가슴이 되고요. 운동이나 작업 시 호흡 곤란, 쌕쌕거림이 발생합니다. 무기폐 아텔렉타시스는 폐의 일부가 공기를 잃고 풍선이 푹 꺼지듯이 쪼그라든 상태를 얘기해요. 이 기관지가 가래나 이물질에 막혀서 공기가 안 들어가거나 물이 폐를 밖에서 눌러서 발생하게 되는데, 폐기종과 반대로 폐의 부피가 줄어서 허탈, 콜랩스가 됩니다. 쪼그라든 상태가 오래되면 폐실질이 경화되고 딱딱해지는 거죠.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다행히 막힌 곳을 뚫어주거나 다시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 원래대로 펼쳐질 수 있는 가역적인 장애로 간주되고요. 보통 한쪽 폐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림을 보시면 A는 CT 사진인데요. 폐 윗부분에 공기 주머니가 터져서 구멍들, 낭종들이 검게 보여요. 폐가 정상보다 과하게 팽창되어 있습니다. B는 현미경 사진인데요. 폐포 벽이 찢어져서 생긴 낭종들이 새 기관지에 인접해서 존재합니다. 여기 이 별표 부분입니다. 다음은 제한질환인데요. 제한질환이란 폐가 딱딱하게 굳어서 숨을 들이마실 때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도록 제한받는 질환이란 뜻입니다. 기도가 좁아지는 천식과는 또 다른 종류의 호흡기 질환입니다. 제한질환에는 대표적으로 진폐증이 있는데요. 우리 몸은 아주 작은 먼지를 걸러내지만 너무 오랫동안 많은 양의 먼지를 마시면 폐에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폐에 쌓인 먼지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요. 그 자리에 흉터가 생기면서 폐가 고무줄처럼 유연하지 못하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을 진폐증이라고 해요. 여기 섬유 증식성이란 말은 섬유화되어서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연하게 팽창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은 광물성 분진, 유기성 먼지, 담배, 목재 부스러기 등인데요. 이런 원인 물질들이 주로 광산이라든지 공장, 공사장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분들에게 잘 생겨서 직업병으로 분류됩니다. 진폐증은 분진의 종류에 따라 규폐증과 성면증으로 분류하는데요. 우선 규폐증을 보시면 규폐증은 이산화규소 입자, 즉 돌가루, 모래가루를 많이 마셔서 생기는 병입니다. 주로 광산이라든지 돌을 깎는 채석장이라든지 도자기 공장, 모래바람을 쏘아 녹을 제거하는 분사장 이런 데서 발생하기가 쉬워요. 규폐증의 가장 큰 특징은 폐 안에 2-3mm 정도의 양파 모양의 결절, 규폐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결절들이 광범위하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규폐증이 있으면 폐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서 결핵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외에도 폐가 부풀어 오르는 폐기종, 그다음에 심장에 무리가 가는 폐심장증, 폐에 농이 차이는 폐환웅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면증인데요. 성면증은 성면가루를 많이 마셔서 폐에 흉터가 생기고 딱딱하게 굳는 병입니다. 성면은 아주 가늘고 긴 섬유 모양의 물질이에요. 너무 작아서 코에 걸러지지가 않고 폐 깊숙한 곳까지 도달해서 폐포와 그 주변 사이질 조직에 축적이 돼요. 대식세포가 성면을 먹어서 없애려고 하지만 성면은 바늘처럼 날카롭고 튼튼해서 분해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대식세포가 성면에 찔려서 죽으면서 염증을 일으키고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폐에 흉터가 생겨요. 섬유화가 됩니다. 흉터 때문에 폐가 고무줄처럼 잘 늘어나지 못하고 딱딱해지면 숨을 들이마시는 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성면에 노출된 사람에게는 독특한 병터가 나타나는데요. 이 사진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가슴막이 두꺼워지고 석회화되어 딱딱해진 모습입니다. 폐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 가슴막이 성면의 자극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두꺼워지고 딱딱하게 굳은 것인데요. 이것을 가슴판막이라고 합니다. 플루랄 플라크. 이것은 마치 폐에 단단한 껍데기나 갑옷이 생긴 것 같아 폐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과거 60년대에서 70년대 광산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성면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성면 집단 소송을 통해 현재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병이 왜 무섭냐 하면 성면을 마신 직후에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에서 30년 뒤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성면증 자체도 힘들지만 나중에 폐암이나 가슴막에 생기는 암인 악성 중피종으로 발전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순환장애 질환과 가슴막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폐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순환장애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표적으로 폐부종과 폐색전증이 있습니다. 우선 폐부종, 풀무너리 이데마입니다. 한마디로 폐가 부었다라는 건데요. 염증 챕터에서 부종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혈액의 혈장 성분이 혈관을 빠져나가서 조직에 차게 되면 조직 부종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폐도 마찬가지예요. 폐는 원래 공기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곳인데 여기에 물이 차오르는 상태를 폐부종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순환장애와 심혈관 계통에서 심부전을 설명했었는데요. 좌심부전일 때 폐부종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즉 폐부종은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혈액이 정체되거나 혹은 콩팥이 안 좋아서 몸의 수분 조절이 안 될 때 발생하고요. 폐포 안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산소 교환이 안 되어서 심한 숨가쁨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폐색전증, 풀무너리 엠볼리즘인데요. 이것도 순환장애 할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폐로 혈액을 내보내는 폐동맥이 색전에 의해서 갑자기 꽉 막혀버리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색전은 혈전이 가장 많고요. 그 밖에 지방, 공기, 기체, 종양세포, 세균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리나 골반 쪽 혈관에서 생긴 혈전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폐혈관에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폐의 중엽과 하엽의 폐동맥 분지부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림은 색전의 크기에 따른 위험도를 보여주는데요. 1번, 작은 덩어리 한두 개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4번, 중간 정도 크기의 색전은 숨이 차고 폐조직이 죽는 폐경색이 올 수 있어요. 5번, 매우 큰 색전은 폐로 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려서 쇼크나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매우 응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폐경색증, 풀무너리 인팍션인데요. 색전 등으로 인해서 폐동맥이 폐쇄되어서 폐조직의 일부가 괴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혈성 심질환 할 때 혈관이 좁아진 것을 혈심증이라 하고 아예 막혀서 심근이 괴사되는 것을 심근경색증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전으로 인해서 폐조직이 괴사되는 것을 폐경색증이라고 합니다. 폐경색은 출혈경색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보통 다른 장기는 혈관이 막히면 하얗게 변하는데 폐는 독특하게 붉은 피가 맺히면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폐는 폐동맥, 기관지동맥 두 군데를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는데요. 한쪽이 딱 막혀도 다른 쪽에서 피가 계속 조금씩 들어오는데 조직이 이미 상해서 그 피를 감당하지 못하고 밖으로 이렇게 쭉쭉쭉 새어나오기 때문이에요. 중력의 영향으로 피가 가장 많이 몰리는 폐 하엽과 중엽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수술 후나 심장질환 환자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폐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인 가슴막과 이곳에 생기는 가슴막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폐는 가늘고 투명한 두 겹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가슴막은 폐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안쪽의 막은 내장 가슴막, 비세랄 플루라로 폐 표면에 딱 붙어있는 안쪽 막이고요. 그리고 바깥쪽 막은 파리에탈 플루라로 갈비뼈 쪽에 붙어있는 막입니다. 이 두 막 사이에 아주 좁은 공간을 흉막강, 플루랄 캐비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약 15ml 정도의 윤활액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폐가 매끄럽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가슴막 질환은 가슴 자체의 병이 생기기보다는 다른 병 때문에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폐렴, 폐결핵, 암 등이 옆에 있는 가슴막으로 번지면서 염증이 생기거나 물이 차는 경우입니다. 드물게 세균이 직접 침입을 하거나 악성 종양 이런 경우는 이제 1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슴막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가슴막 삼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폐와 가슴벽 사이에는 얇은 빈 공간, 가슴막강이 있다고 했었죠. 이 원래는 폐가 잘 움직이도록 윤활유가 들어있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액체가 고이는 것을 가슴막 삼출이라고 합니다. 가슴막 삼출은 비염증성과 또 염증성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비염증성부터 살펴보면 물가슴증과 혈액가슴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가슴증은 수흉증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이드로소락스입니다. 비염증성 장액이 가슴막 안에 축적되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가슴막에 물이 차는데 물의 종류가 세균 감염이나 염증 때문이 아니라 혈액에 장액 성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심부전, 그리고 신부전, 간경화와 같은 전신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병을 치료하면 고였던 물은 다시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다음은 혈액가슴, 혈흉, 헤모소락스인데요. 이것은 가슴막 공간에 혈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상태입니다. 원인은 교통사고 같은 외상이라든지 흉부수술 후의 출혈, 그리고 큰 혈관, 대동맥류, 그리고 대동맥류 파열, 이런 것들이 원인이고요. 드물게 혈액 응고 장애나 악성 종양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이 빠르게 차오르면 폐를 압박해서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심장과 대혈관이 편히 옆으로 이렇게 밀려버려요. 이것을 이제 긴장성 혈액 가슴이라고 하고요. 생명이 위험한 응급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진단하고 응급처치가 필수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는 건강한 폐예요. 그죠? 다이아프람 위에 폐가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폐가 아래쪽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기가 이제 피나 물로 가득 차 있는 건데요. 이 액체들이 폐를 위로 밀어 올려서 폐가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염증성 가슴막 삼출인데요. 이것은 감염이나 염증 반응으로 인해 가슴막 안에 염증성 삼출물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인 폐와 염증이 생긴 폐의 단면도가 비교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정상이에요. 아주 깨끗한 두 겹의 가슴막 사이 공간이 좁고 깨끗해요. 여기는 이제 염증이 있는 건데 염증으로 인해서 가슴막이 부어오르고 그 사이에 공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삼출액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액체가 폐를 밖으로 압박해서 숨쉬기 힘들게 만듭니다. 원인은 가슴막의 모세혈관의 투과성 증가 또는 림프 배액의 감소인데요. 우리 몸이 세균과 싸우거나 염증이 생기면 가슴막의 미세혈관이 느슨해져요. 이것을 투과성이 증가되었다라고 하고요. 이때 혈관 속의 단백질과 면역세포들이 밖으로 새어나와 가슴막 사이에 고이게 됩니다. 림프 배액의 감소는 림프가 조직에 쌓인 여분의 수분을 거두어가는 역할을 하는데요. 림프관이 막히거나 기능이 떨어져서 수분이 다시 혈액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여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삼출액은 단백질과 세포의 함량이 높고 염증세포가 포함되어 있어요. 발생 원인은 결핵, 폐렴, 폐경색, 폐고름집, 기관지 확장증 등 폐 자체의 질환이고요. 2차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전신 홍반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염증의 정도나 원인에 따라 고이는 액체의 성질이 다른데요. 장액성은 이제 맑고 노르스름한 물, 주로 이제 촉이나 바이러스 감염이고요. 섬유소성은 끈적끈적한 성분이 섞인 상태를 의미하고 고름성은 세균 번식으로 고름이 가득 찬 거고요. 출혈성은 피가 섞여 나오는 상태입니다. 염증성 가슴막 삼출은 장액 가슴막염과 고름막 가슴염과 출혈 가슴막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장액 가슴막염은 결핵,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고름 가슴막염은 가슴막 사이에 고름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농흉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폐렴이나 폐고름집과 같은 병이 심해져서 세균들이 가슴막까지 쳐들어오면 발생을 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세균들이 치열하게 싸운 결과물인 황록색의 끈적한 고름이 고이게 됩니다. 보통 500에서 1000ml의 우유팩 큰 거 하나 정도에 되는 많은 양이 찰 수도 있습니다. 고름을 적절하게 배농하지 않으면 고름이 굳으면서 가슴막이 딱딱해지고 두껍게 변하는 조직화, 기질화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되면 폐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지 못해서 숨쉬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게 되죠. 원인균은 스타필로코쿠스 아레우스, 이것은 황색 포도상 구균입니다. 그리고 스트랩토코쿠스 뉴모니아, 이것은 폐렴 구균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출혈 가슴막염은 가슴막 염증에 피가 섞여 나오는 상태를 얘기하죠. 다른 가슴막염에 비해 드물게 발생하지만 원인이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악성 종양, 리케차 감염, 출혈 경향이 있는 전신질환에서 발생을 합니다. 진단 방법은 가슴막에 고인 물, 흉수를 뽑아내서 검사했을 때 그 안에 암세포, 종양세포가 발견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고름가슴증, 농흉, 피오소락스인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고름 가슴막염이
더 심해지거나 진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와 가슴벽 사이의 빈 공간에 염증 때문에 생긴 액체가 고이다 못해 세균과 면역세포가 뒤엉켜 끈적한 고름덩어리로 변해버린 상태입니다. 이 병은 단독으로 생기기보다는 다른 곳에 염증이 번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폐렴이나 폐고름집이 터지면서 번지기도 하고 간에 생긴 고름, 간고름집이라든지 복부의 염증이 가슴 쪽으로 타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흉부 수술을 했거나 큰 사고로 가슴을 다쳤을 때 세균이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혈액 속에 세균이 돌아다니는 폐혈증이 있을 때에도 발생합니다. 주요 원인균은 스타필로코커스 아레우스,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했었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원인균입니다. 그리고 헤모필로 인플루엔자, 그리고 스트랩토코쿠스 뉴모니아, 폐렴구균이죠. 그리고 슈도모나스 아에루기노사, 녹농균입니다. 그리고 클렙시엘라, 이콜라이, 대장균, 이런 애들이 원인균이에요. 고름 가슴증은 단순히 약만 먹어서는 낫기 어렵기 때문에 튜브를 가슴에 꽂아 고여있는 고름을 밖으로 다 뽑아내는 배농이 중요하고요. 세균을 죽이는 강력한 항생제 주사 꼭 필요합니다. 방치하면 폐와 가슴벽이 끈적하게 딱 달라붙는 가슴막 유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폐가 풍선처럼 활짝 펴지지 못하게 돼서 평생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상태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흉, 유모소락스인데요. 기흉은 한마디로 폐에 구멍이 나서 가슴 속에 공기가 차고 그 공기가 폐를 눌러서 폐가 쪼그라드는 병입니다. 우리 폐는 풍선과 같아서 가슴벽과 폐 사이의 좁은 공간은 원래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인데 이를 이제 음압을 유지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폐가 팽팽하게 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에 구멍이 나거나 가슴벽을 다쳐서 이 공간으로 공기가 새 들어오면 폐를 밖에서 꽉 누르니까 폐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 허탈 쪼그라들게 돼요. 그림을 보시면 정상 폐는 가슴 속 공간을 꽉 채우고 있지만 기흉이 생긴 폐는 폐가 주먹만하게 쪼그라들면서 그 주변의 하얀 부분이 다 공기예요. 이렇게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흉의 주요 증상은 갑작스러운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 숨을 쉬어도 시원하지 않은 호흡 곤란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진단은 가슴 엑스레이 촬영으로 인해서 폐가 쪼그라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치료는 산소 치료와 흉관 삽입 수술 또는 수술을 시행하는데요. 증상이 가벼우면 산소를 마시며 공기가 자연 흡수되길 기다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슴에 간을 꽂아서 공기를 밖으로 빼내어 폐를 다시 펴주는 흉관 삽입술을 실시를 합니다. 자꾸 재발하거나 구멍이 큰 경우 원인이 되는 공기주머니를 잘라내는 수술을 합니다. 기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발기흉과 2차 기흉이 있습니다. 자발기흉은 특별한 외상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거예요. 주로 키가 크고 마른 청년 남성 10대에서 한 20대에 많이 발생합니다. 폐 표면에 생긴 작은 공기주머니가 터지면서 발생하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차 기흉은요. COPD, 폐기종, 악성종양, 폐결핵 등 이렇게 폐 질환이 있었던 사람에게 생기는 기흉이에요. 이렇게 이제 폐 질환으로 인해서 약해진 폐 조직이 터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폐가 안 좋던 상태라서 자발 기흉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호흡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다음은 악성 중피종 말리그넌트 메소시리오마입니다. 우리 몸의 폐, 심장, 복부 장기들은 아주 얇은 막으로 감싸져 있는데요. 이 막을 중피라고 해요. 이 중에서도 폐를 둘러싼 가슴막에 암세포가 생겨서 막이 두꺼워지고 종양이 퍼지는 병을 의미합니다. 가슴막에서 발생하는 보기 드문 원발성 악성 종양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바늘 같은 성면 섬유, 이 성면 섬유가 보여요. 앞서 성면증 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성면은 아주 미세한 돌가루 같은 건데 이걸 마시면 폐에 깊숙이 박혀요. 성면이 몸에 들어온다고 바로 병이 생기는 게 아니고 20년에서 40년이라고 하는 평균의 긴 잠복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몸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암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시한폭탄 같은 병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주요 증상은 암이 가슴막을 자극하고 신경을 누르면서 가슴 통증이 생기고요. 암세포 때문에 가슴막 사이에 물이 계속 차오르고 이 물이 폐를 눌러서 숨쉬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흡인을 해도 다시 금방 물이 차오르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매우 어렵고요. 결과가 좋지 않은 편이에요. 암이 심장을 압박하거나 전신으로 퍼지면서 결국 심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폐 아래쪽에 여기에 울퉁불퉁하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게 플라크 폼 인 플루라라고 하는데 성면 때문에 가슴막이 딱딱하게 굳건해진 가슴막판입니다. 이런 딱딱한 흉터들이 결국 암덩어리로 변하면서 폐 전체를 껍데기처럼 꽉 조이게 됩니다. 다음은 종양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폐암의 종류와 그에 따른 특징을 살펴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소세포암종은 세포의 크기가 작은 암이에요. 전체 폐암의 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호발 부위는 주로 폐의 중심 부인 폐문부에 붉은 기관지 근처에서 생깁니다.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암세포가 매우 빨리 자라고 전신으로 금방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증상은 초기에 발견해도 이미 전이된 경우가 많고 기침이나 가래, 혈당 이런 것들이 일찍 나타납니다. 치료는 암세포가 전신으로 잘 퍼지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항암요법, 화학요법이 기본이고요. 상태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병용하기도 합니다. 비소세포암종은 소세포암이 아닌 나머지 폐암들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고요. 편평세포암종과 샘암종으로 나뉩니다. 편평세포암종은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요. 주로 폐 중심부, 폐문부의 큰 기관지에서 발생을 하고 이것도 역시 흡연과 관계가 깊어요. 그리고 주로 남성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암세포가 기관지를 막아 기침, 가래 증상이 또 빨리 나타나요. 반면에 샘암종은요, 빈도는 45% 정도고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폐암입니다. 호발 부위는 폐의 가장자리인 주변부에서 가느다란 기관지 끝부분에서 주로 생깁니다. 여성이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폐암 걸렸다 그러면 이제 흡연을 오래 해서 폐암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여성이고 흡연하지 않는데도 폐암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거의 이제 샘암종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이 또 어렵고요. 진단은 CT 유도하에 바늘 생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암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게요. 우선 소세포암 스몰셀 카시노마. 이거는 세포의 크기가 작아서 붙인 이름이지만 성질은 굉장히 독하고 나쁜 놈이에요.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고 폐의 중추 중간부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증상도 막 빨리 나타나고 초기에 발견했는데도 이미 전이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원격 전이라든지 림프절 전이 모두 빈도가 높습니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견해서 사망까지 3, 4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예후가 나빠요. 그래서 이 소세포암종에 걸리면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예후가 나쁜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 A를 보시면 소형의 종양세포가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강범위하게 증식해 있으면서 세포질은 적고 핵은 타원형 등의 다양한 형태를 보입니다. 즉 사진을 보면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핵들, 그죠? 이 핵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를 봤을 때 핵 주위에 분홍색 공간, 즉 세포질이 거의 없어서 마치 핵들만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B는 객단 검사를 통해서 걸러낸 암세포들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시커멓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핵인데 세포질은 거의 없고 핵이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편평세포암 스퀘아무스 셀 카시노마입니다. 이거는 기관지를 덮고 있는 편평상피세포가 변형되어서 생기는 암입니다. 주로 폐 중심부의 큰 기관지에서 생기고 말초의 폐 영역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덩어리를 형성하고 때로는 덩어리 가운데가 썩어서 공동, 구멍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른 암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이가 좀 적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소세포암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느리고 치료 경과가 5년 생존율이 15에서 40%로 예후가 좋은 기관지 암입니다. 그림 A에서 사진 중심부에 여기 분홍색으로 동글동글하게 말려있는 구조가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암 진주예요.
암세포들이 피부의 각질층처럼 변하면서 겹겹이 쌓여서 마치 진주 같은 모양을 만든 것인데, 이는 편평세포암종을 진단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린피는 파파니콜로 염색에서 세포질이 주황색이나 이렇게 붉은색으로 진하게 나타나는 것을 세포가 딱딱해졌다는 신호예요. 암세포들이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꼬리가 달린 올챙이 모양이나 길쭉한 방추형 등 이상한 형태를 변해 있고요. 편평세포암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샘암종인데요. 아데노카시노마입니다. 가장 빈도가 높고 최근 증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전체 폐암의 40%입니다. 이 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몸에서 점액이나 액체를 분비하는 조직을 의미하는데요. 샘암종은 이런 분비세포에서 시작된 암입니다. 이 샘암종의 특징은 아까 표에서도 봤듯이 여성이나 비흡연자에게서 관찰되는 폐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폐의 말초 쪽에서 발생을 하고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동그란 동전 모양처럼 동전병터, 코인 리즌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양 가운데에 흉터가 생기면서 이 흉터가 가슴막을 종양 안쪽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 A를 보시면 암세포들이 지멋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샘 조직의 구조를 흉내내면서 자라요. 동그랗게 빈 공간 있죠. 이 빈 공간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 무리들이 바로 암세포가 형성한 샘관입니다. 그림 B는 세포학적 소견인데요. 세포 핵 안에 보이는 진한 점, 이 진한 점들이 핵소체인데요. 암세포는 단백질 합성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 핵소체가 꾹 크고 뚜렷하게 보입니다. 샘암종들은 세포들이 서로 붙어 있으려는 성질이 있어서 덩어리 형태로 관찰됩니다. 여기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은 세포 안에 점액이 가득 차 있어서 통통하게 부풀어 오른 모습입니다. 이는 샘암종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다음은 대세포암종인데요. 라지셀 카시노마입니다. 말 그대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암세포의 크기가 매우 커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발생 위치는 폐의 중심과 가장자리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편편세포암종과 샘암종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세포암종은 경계가 뚜렷한 공 모양의 종양을 형성을 합니다. 암세포가 아주 빠르게 자라고요. 초기에 림프절이나 혈관을 타고 몸 전체로 퍼지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전이가 된 경우가 많아서 예후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네,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1번, 만성 폐쇄성 질환 및 관련 질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만성 기관지염은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1일에 3일 정도만 나타나도 진단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3일이 아니라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되고, 이런 증상이 2년 연속으로 나타나야 만성 기관지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고요. 2번, 기관지 천식의 특징인 증상은 호흡 시 쌕쌕거림, 천명이며 밤이나 새벽에 발작이 잘 일어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3번, 기관지 확장증은 기관지가 좁아지는 병이며 가래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기관지 확장증은요, 확장이니까 좁아지는 게 아니라 확장되는 거예요. 웅덩이처럼 늘어난 곳에 가래가 고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가래가 막 나와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죠. 4번, 폐기종은 폐포가 아주 튼튼해져서 산소 전달 능력이 평소보다 훨씬 좋아지는 병이다. 이거는 그냥 봐도 아닌 것 같죠. 네. 폐포가 튼튼해지면 병이 안 생기고 건강한 거죠. 폐포가 파괴되어서 탄력을 잃는 병이에요. 그래서 산소 전달 능력이 평소보다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고요. 5번, COPD는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것은 힘들지만 밖으로 내뱉는 것은 아주 쉬운 장애다. 반대로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는 잘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안 돼서 이 공기가 막 그득 쌓여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폐 안에 갇혀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틀렸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가슴막 공간에 생기는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농흉은 세균 감염으로 인해 가슴막 안에 깨끗한 혈액이 고이는 병이다. 네, 농이라는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깨끗한 혈액이 아니라 고름, 그죠? 고름으로 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내용이겠고, 2번, 혈흉은 가슴막 안에 공기 대신 맑은 물만 가득 차 있는 상태이다. 예,
혈흉은 말 그대로 가슴막 안에 피가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이 차는 상태는 이제 수흉이거든요. 수흉. 혈흉은 피가 고인 거예요. 피.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3번 기흉은 가슴막 안에 공기가 차서 폐가 쪼그라드는 상태를 말한다. 기흉은 말 그대로 원래는 공기가 없어야 할 가슴막 안에 공기가 새어 들어오는 이 공기가 풍선 같은 폐를 밖에서 압박하기 때문에 폐가 바람 빠진 것처럼 쪼그라들게 돼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숨가쁨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4번 가슴막염은 가슴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통증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가슴막에 염증이 생긴다는 건 맞는 말인데 통증이 발생하겠죠. 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아주 날카로운 가슴 통증이에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5번 악성 중피종은 가슴막에 생기는 양성종양으로 치료가 필요 없다. 여기 악성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암이라는 뜻이에요. 치료가 필요 없지가 않죠. 발견 즉시 전문적인 항암 치료나 수술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3번. 네, 마지막 퀴즈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폐암의 종류는 가장 빈도가 높으며 최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이나 비흡연자에게 관찰되는 폐암의 대부분이다. 폐의 말초 쪽에서 발생한다. X선에서 동전병터가 발견된다. 이거는 뭐였어요? 이거는 샘암종이에요. 악성 중피종은 폐 자체가 아니라 폐를 싸고 있는 막에 생기는 암이고 성면 노출이 원인이 됩니다. 편평세포암종은 흡연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폐질환이고요. 소세포암종은 세포의 크기가 작은 암이라고 있잖아요. 성장이 매우 빠르고 전이가 잘 되는 아주 독한 암이에요. 이것도 역시 흡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세포암종은 세포의 크기가 크고 진행이 매우 빠르고 어느 곳에서나 생길 수 있지만 샘암종만큼 흔하지는 않아요. 정답은 5번. 네, 이번 시간에는 호흡계통에서 폐쇄질환, 제한질환, 그리고 순환장애질환, 가슴막 질환과 종양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것으로 호흡계통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뇌신경계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